사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4.6%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3.5%포인트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경년으로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매 정권마다 힘들고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기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까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다리가 좀 많이 끊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로또를 막거나 제 투자가 대박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45.2%는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봤고 하층에서는 그 비율이 21.6%로 떨어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긴 상태에서 양극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과거에는 교육이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교육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부모의 자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가까운 미래에 직업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외로움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꼴로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은 중장년층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예,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노후 불안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았고 경제력 상실, 이동성 저하, 죽음과 상실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불안이 중장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젊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또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안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명은 길어졌는데 만성질환과 소득 단절이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며 청년층이 오히려 노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크게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놓치지 않도록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블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오늘의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지갑 닫은 사람들 그리고 무인도 걸어 들어가다가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0년간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이에 비례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성향을 분석해봤는데 전체 연령대에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보다 3.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60대는 6.9%포인트 줄어들면서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60대에서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60대가 대부분 직장인들의 은퇴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고물가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같은 주거 지출은 여전한 데다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보다는 저축 등으로 안전자산을 축적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0대 이하는 소득도 지출도 모두 줄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비액은 10년 전보다 9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 가처분 소득은 14,000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취업난에 대기업 공채 축소 등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10년간 소비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보건 분야였고 다음으로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 항목에서 지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여가와 취미, 그리고 외식과 여행 등에 지출하는 가치 소비가 보편화된 것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식료품과 음료, 의류와 신발 같은 전통적인 생필품과 교육의 소비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가정 간편식이 널리 퍼진 데다 중고와 공유 경제가 확산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가 감소한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한 노인 취업 지원센터. 취업 상담이 한창입니다. 대기석도 꽉 찼습니다. 꼭 하고 싶은 직종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이곳에 접수된 구직 신청서는 2,200여 건, 1년 새 7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실 애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일하는 노인 비율은 34.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2019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금년 하면 6년째 하고 있죠. 내가 건강하고 또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노인이 가장 가난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40.4%, OECD 평균의 3배나 됩니다. 내가 은행에 빚내는데 은행 이자를 한 달에 또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내고 지금 빚만 지는 거예요 지금.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부족한 데다 저임금 일자리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각종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은 74만 명에서 지난해 10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평균 월급 29만 원의 공익활동형 일자리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몸이 고돼도 벌이가 좀 더 나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에도 노인들이 몰리는 현실입니다. 2시간 400장 돌리면 3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 일자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던데요. 그게 뭔 도움이 크게 되겠어요.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7만 개 정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으로 노인이 민간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이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니까 나름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더불어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전체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의 70%를 커버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는 더 빈곤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금 더 두껍게 지원하는 게 맞겠다. SBS 정성진입니다.